안녕하세요. 네, 연세우리병원 정형외과 원장 연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깨 통증과 어깨의 비수술과 수술적 치료의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어깨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치를 한다든지 세수를 할 때도 사실 어깨를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운전할 때, 심지어 안전벨트를 할 때도 어깨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래를 넣을 때 이렇게 팔을 올릴 때도 어깨를 쓰는 거고, 헬스장 가서 이렇게 앞으로 팔을 드는 어깨 운동이라든지 옆으로 팔을 드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같은 운동을 할 때도 회전근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깨를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수천 번 이상씩 사용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수년간, 수십 년간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당연히 어깨가 망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아픈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어깨를 많이 써서 힘줄이 닳고 해지고 망가져서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떨어졌던, 부분적으로 떨어졌던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증후군입니다. 네, 두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과 굉장히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 질환인데, 관절 주머니가 많이 두꺼워져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오십견이라고 적어놨는데, 오십견이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시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팔이 얼었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힘줄에 석회가 박혀서, 돌 같은 게 박혀서 어깨를 아프게 한다. 석회가 있어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충격파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도 어깨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보통 팔을 앞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회전근개가 인대나 힘줄에 이렇게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20, 30대 뿐만 아니라 40, 50대에도 많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외에도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깨 통증의 양상,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사실상 비슷한 통증의 양상을 보통 보이게 됩니다. 어깨 앞쪽이랑 옆쪽이 주로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돌릴 때도 아프다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시죠. 사실 어깨 통증은 바로 뒤로 돌릴 때 먼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이제 앞으로 올릴 때도 아프고 옆으로 올릴 때도 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팔을 쓰다 보면은 어깨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또 안 쓰게 되고, 그럼 팔이 또 굳게 됩니다. 그럼 팔이 굳어서 이제 팔을 올려고 하면 안 올라가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팔을 더 안 쓰게 되면 어깨가 더 굳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좀 덜 아픈 것 같고, 또 집에 와서 또 팔을 또 많이 쓰고 나서 이제 또 쉬려고 하면은 또 어깨가 너무 아파지고,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 등 어깨 통증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맨 처음에는 계속 어깨가 아픈 게 아닙니다. 팔을 보통 움직일 때는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데, 특정 범위의 살을 이렇게 뻗거나 뒤로 뻗거나 할 때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낀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팔을 쓰고 나서 주로 쉬려고 하면 아픕니다. 쓸 때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쓰고 나서 좀 쉬려고 하면은 우리하게 아프고 잘 때도 아프게 되고, 보통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 되고 잘 때도 아프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깨 통증 양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어깨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깨 치료를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어깨 통증의 원인과 증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힘줄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한 관절 움직임 제한, 석회로 인한 통증 등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보통 제가 오십견이 너무 심해서 안 나서 왔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고, 석회성 건염이 너무 심해서, 석회가 많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안 나서 왔어요, 이렇게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제가 진찰을 해보고 그리고 MRI 검사를 해보면은 사실상 환자분들이 석회 때문에 아파서 오신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더 심한 분들도 많고 유착성 관절낭염이 더 심한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석회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만성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질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게 바로 어깨 치료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어깨가 아파서 의원이나 병원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통증을 보통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또는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체충격파 치료로 어깨 힘줄이 안 좋은 걸 좋아지게 해주고, 석회가 있으면 석회를 깨기 위해서 체충격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체충격파도 물론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또한 팔이 굳어 있으면은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통해서 관절 강직을 풀어주고 근막을 이완해주는 치료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뭐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는 운동으로 다 좋아질 수 있다, 운동만 하면 된다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아서 더 이상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하면은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거나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의 치료로는 사실상 보존적 치료보다 더 강한 치료인 힘줄을 좋아지게 하고 관절 강직을 실질적으로 풀어주게 되고, 근육 내 자극수를 통해서 강직이나 경직을 풀어주고 석회를 없앨 수 있는 비수술 통합치료라고 제가 부르는 프릭스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프릭스 치료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말하기 편하려고 진료실에서 약자를 떠서 쓰다 보니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이 치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힘줄을 강하게 해주는 치료, 콜라겐이랑 프롤로라는 치료랑 강직 완화 치료, 쉽게 얘기해서 관절 강직이 심하면은 관절 강직을 완화시켜주고 수동 강압수를 통해서 관절 주머니를 찢어주기도 합니다. 이 치료를 뜻하는 거고요. 근육 내 자극술은 사실상 핌스 치료라고 합니다. 핌스 치료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인데, 신경통이나 관절 강직을 풀어주기 위한 치료고요. 석회가 있으면은, 석회는 사실상 관절경 수술하지 않고도 석회 세석술로 충분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비수술로 환자분의 통증을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MRI 검사나 이런 걸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사실상 완전 파열이고, 파열이 점점 진행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어깨 관절이 근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이 빠지고 있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사실은 고려해야 됩니다. 비수술 치료를 고집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통증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으면은 힘줄 봉합술을 통해서 힘줄을 봉합을 해주게 되고, 힘줄을 봉합만 하기에는 힘줄이 너무 약하고 재파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패치 보강술을 통해서 인공인대를 덧대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도 할 수 없고 또한 인공관절 할 나이도 아니다, 이럴 때는 인공인대를 직접 이식을 해서 상부관절낭을 만들어주는 상부관절낭 재건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환자분들이 어깨 인공관절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큰 수술이어서 재활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낫지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아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상 봉합이 불가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팔 쓰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2주만 지나도 팔 쓰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재활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